70번 노트. 자, 비열, 열량, 열의 양이죠. 열이 이동할 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열의 양을 알면 됩니다. 계산 문제 나와 있어요. 여기 열량 있죠. 열량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Q는 CM 델타 T. 이게 화학에서는 국민 공식이거든요. 화학계에서. 예, 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온도 변화.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고 T죠. 근데 변화라는 의미가 델타라는 뜻이거든요. 요 델타 온도 변화 같은 경우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룰게요. 자, 오늘 미션. 비열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물질에 따라 가지고 비열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요 말이 뭐냐면 비열이 물질의 특성이란 뜻이거든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비열 관련 현상이 있니?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열 관련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OX 퀴즈 좀 풀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O인지 X인지 맞춰보세요.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온도가 다른 게 있을 건데 높은 온도가 있을 것이고 낮은 온도가 있겠죠. 그죠? 접촉하면 열이 이동하지 않나? 그러면 열이 이동하고 나서 물체의 온도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바뀌죠. 여러분 열팽창 배웠잖아요. 요런 그래프 안 배웠습니까? 그죠? 점점 둔해지고 점점 활발해지고 나중에 열평형 되고 요런 내용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사실이고 다음 두 번째 1번과 같은 상황 서로 접촉해가지고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변한 그 상황에서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크게 변하는데요.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작게 변하는데요. 자,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질문인데 일단 동그라미 치고 생각할게요. 자, 혹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실 안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비열 관련 여기 28명 정도가 쭈루룩 앉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입니다. 저밖에 없고 제가 이 파트를 일괄적으로 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100점도 있을 것이고 80점도 있고 빵점도 있겠죠. 그죠? 아니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설명했는데 왜 점수가 다르냐 이거죠. 사람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 내용 보세요. 분명히 열을 일정하게 가했거든요. 서로 다른 두 물체예요. 그런데 어떤 물체는 온도가 4도씩이나 올라갑니다. 어떤 물체는 똑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1도밖에 안 올라가요. 같은 열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크게 바뀌는 게 있고 작게 바뀌는 게 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마다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거지. 요 내용을 보충하는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무쇠솥과 돌솥인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런 냄비들이고요. 이제 돌솥 같은 경우는 정말 서서히 데워지는 녀석 아니가 그지? 여기 부르지피입니다. 똑같은 열량을 가하면 이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온도로 올라가냐 이거죠.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무쇠솥에 담긴 밥보다 더 뜨거운 돌솥에 담긴 밥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죠. 돌솥의 단점은 서서히 식습니다. 무쇠솥의 장점은 빨리 데워지잖아, 그지? 근데 돌솥은 단점이 서서히 데워진다는데 장점은 그 따뜻함이 오래 가는 것이죠. 반면에 무쇠솥 같은 경우는 금방 식어버리지, 그지? 맞지? 아니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이 결과가 다르지 않나, 그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렇게 다르냐? 이유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말하는 거야. 무쇠솥보다 돌솥을 이루는 그 물질 있지 않나? 이 물질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잘 안 올라가거든, 그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됐나? 자, 그러면 제가 요 내용에서요. 사실 비열에 관한 뜻은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비열이라는 단어를 언급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뜻은 다 설명했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비열 뜻을 살펴볼게요. 비열, 넌 누구니 했을 때 일단 어떤 물질 1kg을 갖고 오십시오. 10kg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kg 갖고 오시고 이 1kg을 1도 높이고 싶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1도만 올리는 거야. 고작 1kg의 물체를 1도만 올리려면 이때 어떤 열이 필요하지 않는 거지. 요 내용이 비열입니다. 기준 보셨죠?
1kg 물체를 기준으로 한다. 1도만 높인다. 이때 필요한 열량을 확인한다. 이게 비열이라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도표 보시면 네, 구리, 철, 알루미늄, 식용유, 에탄올, 물, 모래 이렇게 7가지가 예, 각각 1kg고요. 각각 1도로 높였습니다. 이때 열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니까 구리가 0.09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은 열만 가지고도 1도가 정말 쉽게 올라갔어요. 만만하죠? 만만합니다. 만만. 이 정도 열 가지고도 올라가네, 1도가. 반면에 모래도 마찬가지죠. 모래 같은 경우는 0.19입니다. 정말 열 조금만 가 있는데 온도가 1도가 쉽게 올라간다고. 얘도 만만한 편입니다. 근데 이와 완전 반대되는 녀석 있죠. 정말 만만치 않은 녀석. 이게 누구냐면 물이거든요. 물을 보세요. 구리가 0.09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1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열을 구리보다 10배 정도 가해줘야 물은 1도가 올라가요. 고작 1도 올리려고 정말 수많은 열을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고 사람으로 따지면은 화가 날 상황 속에서도 화를 안 내고 끝까지 있냐는 그 친구로 말한 거죠. 그죠? 오래 참을 수 있는 친구로 말합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막 고지고대로 감정 폭발하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때 비열이 어떻다고 하냐면요. 물은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잘 안 바뀌어. 그만큼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죠. 그걸 전문용어로 비열이 크다는 것이고,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쉽게 올라갔다 싶기 때문에 비열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만한 거죠. 1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뭐 사랑으로 치면 금사빠 같은 느낌. 요거는 이제 물 같은 경우 오래 지켜본 느낌,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자, 다음 비열 관련된 사례를 제가 소개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다하고 육지가 있거든요. 햇빛 아래 쨍쨍 데워질 때 바다하고 육지 중에서 누가 빨리 데워지냐 이거죠. 여러분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육지가 빨리 데워집니다. 아시죠? 공기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기가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을 세워볼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바다로부터 바람을 맞고 있죠. 그죠? 그럼 이 바람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가, 그죠? 이 바람이는 바다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바다로부터 오는 풍, 그래서 프롬 해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프롬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겠지만 혹시나 육풍, 해풍 헷갈릴 때는 이 단어를 한번 생략해서 이제 공부하라고. 프롬이라는 단어가 있구나라고. 네. 다음 식는 경우죠, 그죠? 차가울 때, 자, 바다와 육지 중에서 육지가 아무래도 빨리 식겠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워진 공기가 쫙 깔리고, 네, 뱅글뱅글 돌겠죠. 여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이름이 육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바람이 왜 생겼냐고 묻거든요. 바람이란 것은 고기압으로 저기압으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가냐고 이유를 이제 묻잖아, 그지?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있을까 이거죠. 그게 비열 때문이라 하는 거. 비열 차이 때문에 얘네 비열 작지 않나? 바다 비열 크지 않나? 서로 차이가 발생하니까 공기가 쉽게 데워지는 거야. 네, 이건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발생하는 게. 그다음 햇빛이 쨍쨍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잘 온도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이게 장점이 있냐 이거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뭐가 좋냐?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줍니다. 그럼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어떻냐? 사람도 인체의 한 70%가 물인 거 아시죠? 액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햇빛이 비춰질 때 만약 물이 비열이 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온도가 체온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 거의 위험하지 않나? 아니, 감기만 걸려도 40도가 올라가면 고열인데 그런 경우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비열이 쉽게 올라가면은 이 우리 몸 자체가 단백질 아니가? 단백질은 40도 넘어가면 그 변성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물이 많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와 추위에도 체온 유지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많죠. 기온 급격한 거 말아주죠. 우리 체온 유지시켜주죠. 그죠? 그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질량과 열량과 물의 온도와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 위에 보시면, 여기 공식 보이시죠? Q는 이제 CM 델타 T고죠. 요 공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니? 어떻게
Q 이꼴 CM 델타 T가 나왔니라고 묻지 않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공식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질량이 영어로 이제 매스인 아시죠? 열량이 Q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온도 변화가 델타 T예요. 여기 M 있고 Q 있고 지금 델타 T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비열도 있지 않나? 비열이 이제 C거든요, 여러분들. 다 관련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질량이 똑같아요. 여기 1번 보시죠. 가에서 물 1kg에 열량 1을 가했더니만 물의 온도가 1도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열량을 1 가했대요. 다음 2번. 나에서 물 1kg에 열량 2를 가했더니만, 그러니까 여기 Q가 2죠, 여러분들. 2를 가했더니만 물의 2도 상승했대요. 아, 열량이 많이 가해질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걸 알고 싶다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단데. 자, 단은 물 2kg에 질량 늘어나죠, 그죠? 2kg에 열량 1을 가했더니만, Q를 1을 가했더니만 온도가 0.5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4번. 다에서 물 2kg에 질량 1을 가했더니만, 자, 질량은 2kg 동일하고 Q가 이번에 1을 가했다는 거지. 이때 앞에 비하면 열량이 2배죠, 그죠? 온도가 0.5 상승했던 실험과 다르게 라 같은 경우는 온도가 2배 상승하죠. 1도가 상승합니다. 다만 질량이 1일 때와 2일 때가 있는데 확실히 양이 많을수록 온도가 적게 상승하죠.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많이 상승하죠. 2kg 되는 이 물을 1도 올려주려면 그만큼 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개떡같이 설명했는데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 정리한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온도 변화가 열량에 비례하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열을 많이 가하면 온도가 1도가 아니고 2도가 상승할 수 있잖아, 그지? 아, 열량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비례하는구나.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량이 작았을 때는 2도가 상승했는데 질량이 2배 커지니까 1도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요구되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확실한 거는 온도 변화는 질량이 많아지면은 반비례합니다. 조금만 이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델타 T고 열량이 Q고 질량이 M 아니가? 요 내용을 공식화시킨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Q는 CM 델타 T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생각보다 좀 헷갈릴 거야. 근데 요거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분류할 때 잘 분류를 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요 내용을 한 번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잠깐 가겠습니다. 비열에 관한 실험인데요. 아까 공식이 뭐라고요? 그 Q는 CM 델타 T죠, 여러분들.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요. 지금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물 관련 비열은 1로 통일시켰습니다. 물질이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질량 바꾸고 이제 열량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실은 뭐냐면요. 비열이 서로 다른 거를 이제 비교해보자 이거죠. 완전 딴 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녀석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 요거를 조건 보세요. 20도에서 일단 출발합니다. 처음 이 콩기름하고 물의 온도가 20도거든요. 근데 질량도 70으로 지금 고정시켜놨어요. 다를 게 없죠. 시작 온도가 같고 시작 질량이 같은데 다른 게 또 있을까? 가열하면 뭔가 바뀔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열해봤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이시죠? 시작은 똑같았으나 콩기름은 더 위로 올라가고 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 야, 온도 변화 누가 심하니? 누가 심합니까, 여러분들? 콩기름이 심하죠. 그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연령, 똑같은 질량으로 제가 다 조건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왜 콩기름이 물보다 쉽게 온도가 올라가냐 이거죠. 이 그래프가 뭘 말하고 싶냐 이거죠. 여기 2번 보이시죠? 뭘 말하고 싶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아무리 질량이 같아도 물질에 따라 가지고 온도 높이는데 야, 열량이 다르네? 콩기름은 열량 조금만 줘도 확 올라가는데 물은 이 열량 가지고는 올라가지 않는데 네, 그걸 비교하라고. 야, 물 만만치 않다. 열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거 느끼라고. 자, 3번 가겠습니다. 비열 크기 비교하세요.
콩기름하고 물 중에 누가 더 비율이 크냐 이거죠. 여러분, 비율이 크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수많은 열량을 가했을 때 겨우 온도가 몇 도 올라가는 정도죠. 그죠? 그러면 물이 대빵 아닙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콩기름이 비율이 작은 건데, 비율이 작다라는 의미가 뭐냐? 비율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4분 동안 얻은 열량의 크기를 묻는데, 자, 4분이면 요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요 내용. 여러분, 4분 동안 똑같은 열이 가스레인지에서, 여기 보이시죠? 똑같은 열이 4분 동안 계속 공급이 됩니다. 즉, 4분 동안 준 열량이 똑같지 않나? 다만 콩기름은 비율이 작기 때문에 확 뛰고 물은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덜 뛰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열량 크기 죄송하지만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온도 80도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묻는데요. 자, 80도 여기 한번 쭉 꺼보겠습니다. 콩기름은 2분대에 끊었죠. 물 같은 경우는 4분대에 끊었습니다. 즉 80도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물이 훨씬 길어요.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80도가 될 때까지 열량 얼마 얻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콩기름 같은 경우는 2분 동안 가열해준 열량을 먹고 80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4분 동안 계속 오랫동안 많이 공급한 열량을 가지고 80도가 된 거죠. 고작 작은 열량으로 콩기름은 80도가 됐고요. 아주 큰 열량으로 물은 4분대에 80이 된 겁니다.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누가 열량이 훨씬 컸니 묻거든? 물이 됐다 마는 거죠. 콩기름은 잽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알겠나? 지금 그래프 해석에 여러분 몇 가지를 비교하나 보세요. 최소 6가지입니다. 그래프는 시험 문제, 단골 문제니까 잘 공부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열 관련 계산 문제. 요게 하이라이트죠. 공식을 알면 계산해 봐야지. 맞나? 그러면 Q는 CM 델타 T인 거 여러분들 이제 이미 아실 거고, 특히 델타 T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단위 보겠습니다. 열량 단위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많이 쓰는 단위지. 비열 같은 경우는 외우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이고, 온도는 델타 T입니다. 자, 그러면 비열 단위가 궁금한데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비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비열만 놔두고 질량과 온도 변화를 다 좌변으로 넘기십시오. 자, 그럼 비열 단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질량이 분모로 갔죠. 그 다음에 온도도 분모로 갔죠. 요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 이렇게 하시면 비열 단위가 되겠죠.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과적으로 가실 분들은 한 번쯤 외우겠지만,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 단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Q는 CMT 또 적을게. 세뇌시킬 거야, 세뇌.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을 그대로 문제 4개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일단 Q는 CM 델타 T로 적으세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각 기호로 찾으시면 됩니다. 1kg 액차니까 이게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 5분 필요 없습니다. 10도에서 100도를 변했으니까 델타 T가 얼마게요? 마이너스 90일까요? 아니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90도가 됩니다. 자, 찾았고 180kcal, Q입니다. C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구한 걸 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80 C 놔두고 질량 1이고 델타 T는 90이니까 따라서 C는 2. 왜 뒤에 단위는 뭐 여러분 요걸 땡겨 쓰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2가 나오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자, 2번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Q는 C, M, 델타 T를 적길 바랍니다. 비열이 0.6이래요. 오, 여기 0.6. 그 다음 3분 필요 없고 흡수 열량이 150 Q죠, 그죠? 150 나왔고, 그 다음 25도에서 50을 변했대요. 델타 T는 50 빼기 25니까 질량 곱하기 여기 25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구하는 것이 질량이라는 거지. 그러면 M 이꼴, 자,
0.6과 25를 넘겨주면 분모에 0.6 곱하기 25 여기 150이 있습니다. 물론 0.6 곱하기 25가 15거든요. 그러면 150 나누기 15 하면 10 나오지. 그 방법 말고 더 다른 방법. 자, 25, 150 약분분 갑니다. 그러면 6 나오죠. 그러면 0.6분의 6이 나오는데 이 소수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나 그죠? 이때 쓰는 방법.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이란 것은 1아이가. 근데 이제 계산하기 좋으라고 내가 각각 10에 공정하게 동등하게 10을 곱한 거야.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6이 되는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는 60이 되겠죠. 답 얼마입니까? 네, 10kg 나오죠. 네,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열이 1. 오, 답 나왔네. 오, 자, 3번 같은 경우는 Q는 CM 델타 T인데 비열 1 나왔습니다. 오, 계산하기 편하게. 다음 물이 200g인데 이거 조심하셔야죠. 200 그대로 곱하시면 안 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바꿔줘야지. 0.2입니다. 자, 0.2. 그 다음 10kcal 열을 요거 10이죠. 델타 T 모릅니다. 구하는 건 처음 온도인데 일단 델타 T부터 구해야지. 델타 T는 0.2분의 10이고요. 분모 분자에 각각 10을 곱하면 결국은 2분의 100이 나오고 50이 나오겠죠. 맞죠? 50도입니다. 네, 50도 이꼴 나중 온도가 80이라면 그죠? 80 보시죠? 그래서 50이라는 것은 80 빼기 처음 온도입니다. 따라서 처음 온도는 30이 되겠죠. 됐나? 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꼬았죠, 그죠? 됐나? 이런 유형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 Q는 C, M, 델타 T인데 Q 한번 볼까요? Q가 21kcal. 그다음 C는 예 모르겠죠. 질량 10kg. 그다음 자 온도가 10도 높아졌대요. 요거는 델타 T 그 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C는 100분의 21 나오는데 여기 0.21 맞죠? 자 여기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저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물질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 선생님이 어떻게 구합니까? 왼쪽 페이지 쭉 올라가시면 여기 알루미늄 보이십니까? 네, 비열이 물질 특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알루미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알루미늄. 자 이렇게 하고 나면 70번 노트가 다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71번 노트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두 번씩 눌러주세요.